안녕하세요 여러분, 희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부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구제 부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은 뭐 구제라고도 하고 빈티지라고도 하고, 빈티지라고 하면 있어 보이고 구제라고 하면 없어 보이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똑같은 말이죠. 그래서 구제 빈티지를 하는데, 오늘은 why 빈티지, 왜 희락은 빈티지를 선택했나 그것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켰는데요. 제가 처음에 구제를 시작할 때 제가 주도적으로 이 구제 사업을 해야겠다 해서 구제를 시작한 건 아니었어요. 저 아는 지인께서 이거 한번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해서 이런 구제 의류에 대한 것을 알려주셨는데, 이제 이거를 선택하기 전까지 이걸 내가 해도 될까?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했을 거잖아요. 그 고민을 하고, 이걸 해보면 좋겠다 라고 생각한 그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환경 문제였어요. 제가 환경운동가는 아니지만, 이제 아이를 키우는 이제 엄마의 입장으로서 이 환경이라는 거를 무시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디선가 예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옷을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물의 오염이 되기도 하고, 또 굉장히 많은 그런 환경 오염 물질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우리가 이 옷을 입고 버릴 때에 그 버려진 옷들에 대한 폐기 처분을 하는데도 굉장히 많은 비용과, 또 그걸 어딘가에 소각을 하든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잖아요. 그럴 때 들어가는 이제 환경 오염 문제들이 심각하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구제 의류라는 것은 우리가 옷을 처음에 새 옷을 사서 예쁘게 이렇게 입고 다 입고 나서 또 그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또 필요한 사람이 입게 되고,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환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환경 문제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기다 라는 생각으로 좋은 일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구제 하면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죠. 합리적인 가격이라는 건데요. 우리가 뭐 보통 브랜드 가격대가 굉장히 나가죠. 근데 브랜드뿐만 아니라 보세 옷들도 요즘에는 좀 질이 괜찮다, 소재가 좋다 이런 옷들은 보세 옷도 굉장히 가격대가 있어요. 뭐 10만원, 20만원 훌쩍 넘어가는 거는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 옷을 사 입을 때 이렇게 가격적인 부분이 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고 디자인은 예쁜데 가격은 저렴해, 이런 걸 사면은 사실 소재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경우들도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빈티지 구제를 할 때는 좋은 가격에 질 좋은 그런 제품들을 고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특별히 첫 번째로는 브랜드를 보면, 이게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사랑받아온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그런 브랜드들은 브랜드가 사랑받아온 이유가 있어요. 그들만의 분위기, 그들만의 디자인 이런 것들도 있지만, 당연히 고가의 돈을 주고 사는 그런 브랜드들이 그 브랜드의 분위기 이전에 좋은 퀄리티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질이 좋은 옷은 기본에 깔려 있고 거기에 그 브랜드만의 느낌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브랜드들은 질 좋은 건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 확인 안 해봐도 되는 사실 하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질 좋은 브랜드의 옷들을 저렴한 가격에 우리가 구입해서 입을 수 있다라는 장점들이 굉장히 큰 거죠.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는 리바이스 청바지, 게스 청바지 이런 청바지들이 지금도 많이 입으시지만 그때도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미국 브랜드다 보니까 샀다 하면은 무조건 기장은 길어. 나한테 길어. 그러니까 비싼 가격을 주고 이 브랜드의 옷을 사면 이만큼 또 돈을 내고 수선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더 해주는 것도 아니야. 이만큼 잘라내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억울한 마음이지. 나도 다리가 좀 더 길었으면 좋았을걸. 롱다리였으면 좋았을걸. 막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구제 옷들은 내가 이미 저렴한 가격에 이 옷을 획득했기 때문에 나한테 맞게끔 이 리폼을 하는데도 그 비용이 그렇게 아깝지가 않고, 또 어떤 사람이 이 제품을 입었던 옷들이기 때문에 또 그 체형에 맞게 리폼을 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한국 사람들 어떤 경우에는 나한테 딱 맞게 리폼이 되어 있는 옷들을 또 아주 운 좋게 획득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구제 옷을 우리가 찾는 거에 대한 재미가 쏠쏠한 거죠. 세 번째, 개성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유행의 홍수 속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도 유행하면 완판녀 막 이런 거, 어떤 연예인, 어떤 인플루언서가 입고 나왔다, 하고 나왔다, 이러면 완판되고 막 이런다고 하잖아요. 그런 게 다 유행을 나타내는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저희 어렸을 때도 유행이 굉장히 민감한 그런 세대였어요.
있었어요.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는 H.O.T, 제키 막 이런 아이돌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때였었거든요. 그러면 막 힙합 패션, 그래서 막 이만큼 통 넓은 바지에 길이가 긴 막 벨트 여기까지 오는 막 이런 것도 유행이었어요. 그러면 엄마들 맨날 잔소리를 하죠. 막 뭐 길에 있는 쓰레기들은 다 네가 치고 다니냐 막 이러면서 막 잔소리 들으면서도 그 패션 포기 못해 막 이랬었거든요. 그리고 막 레게 음악이 유행하면서 레게 패션, 찢어진 청바지 막 이런 것들이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정말 학교에서 소풍을 가면 반에 단체 사진을 찍는데 나랑 똑같은 옷을 입은 애들이 막 3-4명씩 돼. 이렇게 유행에 따라서 갔는데 내 옷은 하나도 없어. 내 건 아닌 건 거야. 뭐 이런. 그래서 또 유행에 따라서 막 옷을 입다 보면 나에게 어울리지도 않고 편하지도 않고, 그런데 난 유행에 민감해. 이때 유행에 뒤떨어지면 안 돼. 이래서 그런 유행하는 옷들을 많이 입었던 그런 기억도 있어요. 요즘은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서 개성을 찾는 사람들 많이 생겼지만 저는 이 빈티지 구제가 그런 나만의 개성을 찾아주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 빈티지라는 것 자체는 하나밖에 없는 희소성이라는 게 이미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내가 거기에서 나에게 맞는 스타일을 도전해보기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보세 옷들도 가격이 막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빈티지는 저렴한 가격으로 내가 도전을 해야, 패션은 도전이라고 하더라고요. 도전을 해야 나에게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맞지 않는지 찾아가는 과정들이 필요한데, 이 빈티지를 통해서 내가 이것도 저것도 이렇게 입어보면서 나한테는 이런 게 잘 어울리는구나, 이런 것들을 찾으면서 나의 개성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환경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 합리적인 가격으로 좋은 품질의 옷을 입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개성을 드러낼 수 있는 패션이다 라는 거에서 저는 이게 나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한테도 좋은 거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빈티지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이걸 함으로써 저는 옷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면서 점점 이런 옷은 어떤가 저런 옷은 어떤가 한번 도전도 많이 해보게 되고, 내가 어떤 옷에 관심도 많이 생기게 되고, 나에게 맞는 거, 편한 거, 좋은 거 이런 거 좀 찾아가는 그런 재미도 쏠쏠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빈티지에 장점이 많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 아시죠, 여러분들? 치명적인 빈티지의 단점은 남이 입었던 옷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그런 적 있으신가요? 어렸을 때는 막 금방금방 아이들이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옆집 언니가 입던 옷 물려 입고, 심지어는 전 오빠가 입던 옷도 물려 입고, 이렇게 물려 입는 게 어떻게 보면 구제의 원조잖아요. 근데 그렇게 물려 입고 남의 것 입고 막 이러는 거는 좀 없어 보이는 거. 그리고 뭔가 내가 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좀 없는 사람인 것 같아. 약간 이런 고정관념들이 이게 은연중에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빈티지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새 집을 지으면 그 새 집에 들어가서 살면 그 집을 지을 때 만들었던 자재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환경 호르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집 증후군이라는 걸 많이 앓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새집도 사람이 살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있는 나쁜 물질들이 다 나오면서, 그래서 요즘에는 새집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가지 뭐 베이크라든지 여러 가지 이 새집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빼기 위한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그 세월이 지나고 나면 그런 모든 유해한 것들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이 살기 좋은 집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건물들, 잘 지어진 건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 가치를 바라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옷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또 잘 만들어진 옷은,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호흡한 옷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옷의 가치가 더해진다.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그 옷들이 내가 입기 편하게 길들여진 옷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빈티지 옷은 그런 것 같아요. 새 옷을 입으면 뭔가 새 것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걸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빈티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뭔가 나에게 촥 맞아 떨어지는 거,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거, 이런 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부분에서 이 빈티지가 굉장히 좋다,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남이 입던 거, 헌옷 이라는 그런 고정관념만 없앤다라고 하면 내가 이 빈티지를 통해서 나를 더 드러내고 나를 더 사랑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도구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 때문에 빈티지를 시작을 하게 됐고, 또 앞으로도 재미있게 잘 해나갈 예정입니다.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빈티지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시게 되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또 제가 이제 어떻게 이제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도 같이 이제 나누고, 그리고 제가 이제 빈티지를 하면서 이제 시작한 지가 이제 1년이 좀 넘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옷들이 막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아까운 옷들도 있고, 이제 막 이렇게 계절이 안 맞아서, 근데 이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옷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집에서 막 쌓이기 시작해서 제가 가게를 하나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뭐 오픈형 마켓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오셔서 물건을 사실 수도 있고, 또 이제 옷들을 이제 저장해 놓는 창고의 형태도 될 수 있고 하는 그런 매장을 하나 제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매장을 창고형 매장, 작은 창고형 매장, 이런 매장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오신 분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